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예학교 늘오름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간한 중학과정 과학 3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또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14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로마자로 4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4예요. 4.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1하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은 4라는 뜻입니다. 4, 넘버 4. 4예요. 4. 물질의 변화. 대한 단원이고요. 단원이 이 단원에서 두 개의 또 소단원이 있는데요. 물질의 변화와 산과 염기라는 과목인데요. 이 두 단원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요? 하고 141쪽에 보니까 141쪽 보시면 거기 레몬인가요? 레몬, 사과, 위에는 사과 나무도 있고 무엇을 배울까요? 볼게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 산과 염기는 어떠한 특성이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단원에서 물질의 변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142쪽입니다. 물질의 변화 중에서 1단원에 또 작은 1번입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생각열기 보겠습니다. 생각열기. 채소를 자르면 채소의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지지만 채소의 맛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소를 익히면 채소의 맛이 변한다. 채소를 자르는 과정과 익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차이를 알아보자. 네,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다들 가정주부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채소 같은 거 다 이제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모양이나 크기 달라지지만 맛은 변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채소를 익히면 채소 맛이 변하죠. 네. 그래서 채소를 썰고 또 익히고 이러는 과정에서 채소의 맛이 조금 이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관련돼서 이게 물리 변화인지 화학 변화인지 그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뭐 요리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학습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물리 변화를 이해하고 예를 들 수 있다. 그랬고요. 두 번째, 화학 변화를 이해하고 예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게 물리적인 변화고 어떤 게 화학적인 변화냐. 네, 그거를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어요. 자, 오른쪽 143쪽입니다. 자, 물리 변화란 무엇일까요? 물리 변화란 설탕을 물에 넣으면 설탕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들이 물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와 서로 섞이면서 설탕이 물에 서서히 녹는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설탕을 물에 넣으면 녹죠. 그렇죠? 한눈에 봐도 녹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설탕은 물에 녹기 전에 단맛이 나는데 물에 녹아 설탕물이 되어도 단맛이 그대로 유지된다. 네, 잘 아시죠? 네, 설탕물이 되어도 단맛은 그대로 있어요. 설탕을 그냥 설탕을 먹었을 때 달듯이 물에 섞어도 달다 이거죠. 이것은 설탕이 물에 녹는 동안에도 설탕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의 성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변하지 않아요. 설탕이 물에 녹는 동안 설탕 알갱이의 거리가 멀어질 뿐 설탕 알갱이를 이루는 물질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설탕이 물에 녹아 그 모습이 달라지더라도 설탕의 맛 등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물에 녹여도 설탕은 단 자기의 성질,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림을 보시면 비커에다가 각설탕을 녹이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처음에 끓이면 각설탕이 들어가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녹아서 그냥 다시 물이 돼 버렸어요. 외형상으로는 물이 돼 버렸지만 맛은 어때요? 맛은 설탕이 녹아서 각설탕이 녹아서 단맛이 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볼게요. 유리컵이 깨지면 컵의 모양은 변하지만 유리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유리로 된 컵을 깨서 보면 그 컵이라는 물체는 사라졌지만 유리, 그 재료가 된 유리는 그냥 유리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계속 볼까요? 또한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모양과 상태는 변하지만 아이스크림의 맛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이스크림도 녹으면 녹아버리면은 뭐 어떤 이렇게 콘 모양 이렇게 또는 네모난 모양 또는 별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이. 그런데 모양과 상태가 변합니다. 녹으면. 다 그냥 녹으면 다 무슨 우유에 어떤 그런 물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데 맛은 아이스크림의 맛은 변하지 않아요. 녹은 것도 우리가 먹어보면 그 아이스크림 맛은 나요. 이런 그 얼어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처럼 물질이 지닌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 등이 변하는 현상. 여기서부터 밑줄 쳐놓으세요. 이처럼 물질이 지닌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 등이 변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물리변화라고 합니다. 물리변화라고 한다. 물리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까닭은 물질을 이루는 알갱이의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물질을 이루는 알갱이에요. 이게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또 유리면 유리. 그런데 그런 그 물질을 이루는 거죠. 어떤 물체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 그래서 물질이 이루는 알갱이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물리변화의 얘는 보기라는 거죠. 샘플이라는 거예요. 물리변화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종이를 자르는 것, 그 다음에 깡통이 찌그러지는 것, 그 다음에 얼음이 녹는 것, 그 다음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빨래가 마르는 것, 그 다음에 잉크가 물속으로 퍼지는 것,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뭐라고 하냐면 물리변화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변했어요. 예, 그냥 종이 자라라도 종이는 그대로예요. 종이는 종이에요. 깡통이 찌그러진 깡통도 깡통은 깡통이죠. 그리고 얼음이 녹아도 결국은 성분이 같고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데 그 결국은 물방울이 되어서 떨어지죠. 물이 또 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빨래가 말라도 물기만 날아가 젖은 빨래가 물기 다 날라서 마르는데 옷이 뭐 다 변하나요? 다른 것으로 티셔츠가 바지로 변하고 양말로 변하고 이러진 않죠. 그 다음에 잉크가 물속으로 퍼지는 것, 잉크가 물속으로 싹 퍼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리변화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장 144쪽 넘겨주세요. 요거는 그림이 나오는데 얼음이 녹는다는 것도 깡통이 찌그러진 짐, 그 다음 잉크가 퍼짐, 다 물리변화의 예를 그림으로 그림 3장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다 물리변화입니다. 네, 깡통이 띠그러져도 깡통이고요. 잉크가 퍼져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 물질이 얼음이 녹아도 그 물이 그대로 성분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그 밑에 이제는
아까 물리 변화를 했다면 이제는 화학 변화란 무엇일까요? 예, 화학 변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흰 설탕은 단맛이 난다. 그런데 이러한 흰 설탕을 국자에 넣고 열을 가하면 설탕이 녹으면서 투명해지다가 타면서 검게 변하고 맛을 보았을 때 쓴맛이 난다. 네, 설탕을 우리가 국자에 넣고 이렇게 녹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저기 어린 시절에 흰 설탕을 녹여서 거기에 소다를 넣으면 봉 이만큼 봉 올라가요. 막 설탕이 수북하게 국자로 수북하게. 그러면 그것을 바닥에 딱 놓고 판으로 딱 눌러서 거기에 여러 가지 그림을 또 찍어줍니다. 그래서 똥과자라고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거를 참 영화에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오징어 게임 거기에 나오잖아요. 뽑기. 예, 그거예요. 국자에 설탕을 녹여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보면 이제 타죠. 나중에는 계속하면 점점 하얀 설탕이 점점 노란색, 저 똥색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까매집니다. 타서 예, 검게 변해요. 근데 맛을 보면 또 써요. 쓴맛이 난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이것은 설탕을 가열하는 동안 설탕 알갱이가 다른 종류의 알갱이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맛이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의 색과 맛 등 설탕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 것이다. 네, 설탕은 단맛이 나고 어떠한 흰설탕이면 흰색 이렇게 그 색이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그 색과 맛이 변하는 거예요. 색과 맛이 색과 맛이 변합니다. 그런 설탕이라면 어떤 그 단맛 또 흰설탕 흰설탕 또 뭐 흑설탕 다 설탕의 종류도 있지만 색과 맛이 이렇게 변하는 고유한 성질이 변하는 것이다. 그 다음 계속 아니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국자에 설탕을 녹여서 녹여서 바로 해서 하면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데 계속 가열을 하면 이렇게 새까맣게 탑니다. 예, 그러면 맛도 쓰죠. 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종이를 태우면 재가 되는데 종이의 성질이 변합니다. 그렇죠. 종이가 타면 재가 되죠. 그러니까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철이 녹슬면 색이 변하고 부스러지면서 철의 고유한 성질이 변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철이 오래되면 색도 변하죠. 그 다음에 부서져요. 막 부스러져요. 그래서 철의 고유한 성질이 변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종이를 태우면 재가 되면서 완전 종이가 종이의 뭔가 기능을 없어지는 거죠. 종이의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처럼 물질이 지닌 고유한 성질이 변하여 처음과 전혀 다른 성질의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현상. 네, 여기서부터 고유한 성질이 변하여 처음과 전혀 다른 성질의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현상. 요거를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한다. 여기까지 저기 쓰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예.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까닭은 물질을 이루는 알갱이의 종류가 변하기 때문이다. 화학 변화의 예로는 과일이 익으면서 색과 맛이 변하는 것. 네, 과일이 사과가 익으면요, 파랬던 사과가 빨갛게 익습니다. 색이 달라졌죠. 그 다음에 안 익었을 때는 사과를 먹으면 어때요? 좀 뚠분 맛도 나고 예, 좀 맛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익으면 이렇게 잘 익으면 맛이 변합니다. 색도 변하고 색도 아주 불구스레하게 맛있게 변합니다.
그리고 김치의 맛이 점점 쉬어지는 것. 네. 그리고 오래된 음식이 썩는 것. 달걀을 익히면 단단해지는 것. 예. 그 다음에 양초가 타면서 열과 빛을 내는 것. 네. 계속해서 볼게요. 그 다음에 단풍잎이 붉게 물드는 것. 물이 광합성을 하여 영양분을 만드는 것. 세포가 호흡해 에너지를 만드는 것. 이런 거 다 뭐라고 해요? 화학 변화.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줄쳐 놓으셨죠?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네, 책에 있으니까 쓸 필요는 없어요. 이게 화면이 올라가 버려서 제가 여기다 쓰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지금 얘기했던 거. 과일 익으면서 파란 사과가 빨갛게 되고, 예, 맛도 변하죠. 그리고 김치가 점점 쉬어지는 거죠. 김치가 처음에 겉절이처럼 배추의 그 소금 맛이었다면 며칠 되면 숙성돼서 얘가 쉬어버립니다. 쉬어져요. 그때 또 오래된 음식이 썩는 거. 예, 음식이 그냥 오래 안 가죠. 예, 바로 썩어버립니다. 얼마 지나면. 그 다음에 달걀을 익히면 단단해지는 거. 네, 달걀을 삶거나 후라이를 해보시면 날계란일 때는 이렇게 액체였어요. 흘렀어요. 그런데 후라이팬에 가열을 해서 익히면 아주 얘가 고체로 단단하게 된다는 거죠. 후라이가 됐든 삶은 달걀이 됐든. 그 다음에 양초가 타면서 열과 빛을 내는 것. 예, 양초 타면 주변에 환해지면서 또 뜨거워요. 그렇죠? 그리고 빛을 냅니다. 그 다음에 단풍잎이 붉게 물드는 것. 그 다음에 물이 광합성을 하여 영양분을 만드는 것. 네, 우리가 동물들은 같은 동물이나 식물들을 이렇게 해서 먹고 살지만 식물들은 광합성으로 먹고 살죠. 그랬을 때 이게 물이 이제 햇빛과 이산화탄소 이렇게 모여서 영양분이 돼서 식물이 자라게 되죠. 그 다음에 세포가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세포도. 예, 이런 것들이 뭐라고 했나요? 화학변화. 지금 말씀드렸던 게 다 화학변화입니다. 지금 나왔던 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계란 있고요. 달걀. 그 다음에 김치가 씌워지는 거. 그 다음에 양초가 타는 것. 달걀이 익는 것. 이런 것들 다 화학변화. 화학변화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생각 넓히기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번 단원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해서 설명 다 했고요. 생각 넓히기 한번 볼게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비교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볼까요? 물은 색이나 냄새가 없고 맛을 봤을 때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죠? 예, 색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맛도 물을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물은 맛이 없어요. 이것은 물이 지닌 고유한 성질이다. 그렇죠? 그 다음 이것은 물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들이 각각 물의 고유한 성질을 지녔기 때문이다. 네, 물을 이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제 알갱이 그게 있어요. 뭐 좀 저기한 말로는 분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고유한 성질을 각각 갖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물이 증발해 수증기가 될 때에는 물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 사이에 거리가 멀어질 뿐 물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수증기가 될 때 물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가 사이에 거리만 멀어질 뿐이지 작은 알갱이의 종류는 변하지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증발하는 동안 물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물이 증발하는 과정은 물리 변화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네, 그대로 있으니까. 반면에 물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물이 수소와 산소로 쪼개진다. 이 과정에서 물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들이 수소와 산소라는 다른 종류의 알갱이로 변한다. 예, 물은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물은 수소와 산소라는 두 알갱이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쪼개지는 동안 물은 고유한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쪼개지는 과정은 화학 변화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전류를 흐르게 하면 물이 수소와 산소로 이렇게 산소로 변하는 거죠. 산소로 변한다. 산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결국은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 2대1로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요거는 물은 고유한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화학 변화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은요, 그림이에요. 그림은 또 원안에 수증기, 왼쪽 수증기고요. 수증기, 여기 아이고, 원이 큰 게 3개가 있죠. 왼쪽 거는 수증기, 그 다음에 가운데 게 물, 그 다음에 수소 더하기 산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수증기는 물 알갱이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멀어져 있죠, 서로.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오른쪽부터 보시면 여기 산소, 빨간 게 산소고요. 하얀 게 수소네요. 산소, 수소. 자, 수소는 좀 작죠. 산소는 빨간 게 2개 있는데 커요. 그죠? 한 2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수소가 2개고요. 2라면 산소는 1개입니다. H2O라고 해요. H2, 수소가 H고요. 산소가 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가 2개, H2, 그 다음에 O 1개, O 하나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물을 갖다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물이 이렇게 수소와 산소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화학변화, 이렇게 화학변화라고 하고요. 자, 물이 또 물을 가열하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죠. 그래서 물알갱이가 원래는 이렇게 따닥따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제 여기 와서는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멀어지죠.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화학변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H2 이렇게 물이 이렇게 2개씩 이렇게 해서 변하는 것은 수소와 산소로 나뉘는 것은 화학변화, 수증기가 올라가는 것은 물리변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밑에부터 좀 더 계속 볼게요. 이 외에도 철로 칼을 만들었을 때 철의 형태만 변했을 뿐 철이 지닌 고유한 성질은 그대로예요. 그렇죠? 모양만 변해서 우리가 칼처럼 쓸 수 있게 딱 사람이 쓰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 뿐이지 철은 그대로 철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볼까요? 그러나 철을 공기 중에 오랫동안 방치하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 철의 성질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철의 성질을 잃어버린다. 오랫동안 방치하면. 즉 철의 모양이 변하여 칼이 되는 과정은 물리변화. 철이 녹슬어 성질이 변하는 것은 화학변화. 그 형태가 없고 또 다른 물질로 되는 게 화학변화예요. 물리변화는 그대로 있어요. 철이라는 그 재료나 그 원 본질은 그냥 있어요. 근데 모양만 바뀌는 거예요. 철로 우리가 칼도 만들 수 있고 가위도 만들 수 있고 자동차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배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하죠. 집 짓는 데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을 때 변하지 않는 거 그런 건 물리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녹슬어서 다 그냥 변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화학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